안녕하십니까. 오늘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컨디션이 나름 저번 주보다는 괜찮아져서 슬슬 다시 또 이제 운동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지간에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조금 바빠집니다. 오늘 배송 받은 피규어들도 있고 또 배송 예정인 피규어들도 있고 5월에 좀 나오는 피규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둘러서 이제 편집을 해야 하는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많이 풀렸고 다들 좀 풀렸다기보다 이제 덥죠. 낮에는 어제 긴팔 입고 나왔더니 덥더라고요. 이제 여름도 오고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요 굉장히 저희가 또 많이 기다렸죠. 지난번 바이오로봇 이후로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드디어 배송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귀찮죠, 솔직히. 나는 조립을 싫어하니까 저는 좀 귀찮지만 리뷰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한번 C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바로 두둥! 초전자 바이오맨, 바이오로봇에 이은 바이오헌터 실바가 조종하는 바르지온 되시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택배가 도착했다라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금 바로 내려가서 찾아왔고요. 보면 이제 반다이몰에서 저한테 보내줬죠.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지금 언박싱을 해보면 혼합 상자죠? 물론 일본어라서 읽지 못합니다만 바르지온이라고 써있는 거겠죠. 다시 이 혼합 박스를 열어보면 이거는 바이오로봇하고 또 다른 컨셉의 이 포장을 해놨네요. 박스 아트 한번 보시면은 우선 바이오헌터 실바의 모습이 위에 살짝 나와 있어요. 요거 조만간 이제 그 쇼도로 나오죠. 역시 구매를 했어요. 도착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전면에 이제 바르지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후추통 같은 것도 매달고 있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바르지온 나오는 편까지 못 봤거든요, 바이오맨을. 그래서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멋있게 생겼네, 이거. 앞가슴도 열리나 보네요. 옆면을 보면 로봇의 이제 프로포션들 나와 있고, 또 다른 옆면에 움직이는 모습이라든지 가동 기믹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트리에 이렇게 위로 열어서 뜯게 돼 있는, 되게 이거 옛날 우리 조립식 문방구 가면 살 수 있었던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정겹네요. 이 슈미프 시리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오픈하는 박스가 없었잖아요, 그죠? 다 박스 뜯어가지고 이제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저 박스 버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상당히 정겹네요. 일단은 안쪽에 설명서와 실 그리고 부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완전히 조립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조립 장면은 중간중간에 문제 있을 시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봤을 때 스티커가 있고 또 부분 도색이 이렇게 잠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바이오로봇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부분 도색을 해줬습니다만 조금 스티커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 한번 역시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립을 해볼 건데, 지금 보니까는 바이오로봇 때보다 그 런너가 적네요. 보면은 A부터 D까지의 이제 런너로 돼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색 분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 이렇게 C를 같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들어가 있는 요 칼하고 얼굴 파츠, 그리고 가슴팍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왜 별도로 해놨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한번 조립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조립 과정은 중간중간에 제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지난번 바이오로봇 때처럼 좀 켜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거 좀 다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A3번, A4번 요 귀에 끼는 거 있거든요. 요거 두 개? 이쪽이 이제 A3번이고 이쪽이 이제 A4번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여기랑 바뀌어 있거든요, 번호가. 얘가 4번이고 얘가 3번인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듬다가 지금 훅 지나가가지고 저도 상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번호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조립하시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제 당겨갖고 붙이다가 찢어졌거든요. 일단은 이번에도 스티커는 굉장히 약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이거 다 조립하고 나서 붙이세요. 손만 넘겼는데 그냥 툭 찢어져버리나? 우선 조립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촬영이 좀 많이 미뤄졌는데 빨리 서둘러서 찍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지간에 구성은 굉장히 좀 단출해요. 별도의 변신 기믹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구성을 보시면은 일단 다 조립하고 나면 이렇게 본체가 완성이 되게 되고 방패가 이제 팔 옆에 장착이 되게 돼 있고요. 발지온 메이저, 칼이죠. 교체용 손목 투쌍, 편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구성입니다. 뭐 바이오로보도 뭐 그렇게 구성이 뭐 좋진 않았습니다만, 얘도 굉장히 간단한 구성인데 뭐 슈미프인 거를 감안해야죠. 시관이니까. 근데 또 그걸 감안하면은 시관치고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조형을 좀 같이 보실 건데, 그 바이오로보 그 원작에서 나왔던 것과는 조금 리파인이 좀 많이 돼 있는, 굉장히 현대적인 좀 모습을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얄쌍해졌고 허리 라인도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근데 딱 이렇게 디자인을 보면은 오히려 그 바이오로보 주인공 로봇보다도 훨씬 더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상세 그 설명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바르지온을 디자인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프레시맨 캐릭터 이렇게 디자인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바이오로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얘도 굉장히 얘만 봤을 때는 나름 멋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얘랑 비교를 하니까 상당히 유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무튼 조금 상세 조형 좀 보시면은 일단 얼굴 굉장히 뭐 드라고나 같은 느낌도 조금 나고 상당히 좀 얄쌍한 모습으로 잘 빠졌습니다. 뒤에 이제 뿔도 이렇게 달려있고 뭐 중간중간 게이트가 조금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건 뭐 조립식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은 지금 일부 스티커인데요. 뭐 신경 써서 열심히 잘 붙이면은 저 바이오로보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뭐 움직이는 쪽에 스티커가 많이 가는 형태는 아니라서 크게 뭐 이렇게 해지거나 이런 부분은 바이오로보보다는 많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어깨 중갑이라든지 이 어깨 모양새, 반바이오 연합 뭐 마크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고, 제가 라방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가슴 쪽에 보시면은 일단 가동 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반바이오 입자포 요거 발사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어떤 기계적인 몰딩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 쪽, 뭐 고관 쪽, 이쪽은 지금 도색으로 돼 있고요. 이쪽은 스티커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좀 이따 이제 가동이랑 좀 보여드릴 거지만 상당히 가동이 좋아요. 이 슈미프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동을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다만 이 바이오로보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고, 이 바르지온에서도 동일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역시 스티커가 굉장히 좀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좀 있어요. 보시면은 이쪽은 도색입니다. 이 은색 들어가 있는 부분은 도색이에요. 그리고 이 하얀 라인은 또 스티커예요. 그럼 이제 뭐 다리 만지고 하다 보면은 물론 스티커가 해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스티커가 해지는 건 둘째치고 너무 약해요. 잘 찢어집니다. 근데 웃기는 게 보면은 이 위쪽은 이 도색이거든요. 페인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스티커야. 스티커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거 좀 잘 붙이려고, 라인 따라서 잘 붙이려고 이렇게 핀셋으로 제가 이렇게 살살살 당겨가면서 붙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냥 쭉 하고 찢어져 버린 겁니다. 이 안쪽이. 그래서 스티커의 내구성이 엄청나게 약해요. 그 점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디자인도 잘 나와 있고, 뒷모습도 제가 좀 이따가 뭐 포징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뒷모습 조형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슈미프로 나온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구매할 만한 제품이라고 좀 할 수 있고요. 가동을 한번 좀 같이 보실 건데, 우선은 고개가 위로 좀 상당히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위쪽으로 꽤 큰 각도로 움직이고, 아래쪽으로는 그냥 목이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지는 정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좌우로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목 쪽에 좀 방해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역시 바이오로보와 마찬가지로 어깨 가동이 굉장히 좋은데, 어깨가 이렇게 일단 앞으로 굽혀지는 기믹이 있지만은 뒤로 상당히 많이 이제 제쳐지는 각을 보유를 했어요. 뒤로 제쳐진 상태에서 앞으로 더 튀어나오는 이런 방식의 어깨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저 바이오로보하고는 살짝 좀 다르죠? 바이오로보의 어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로 앞으로 이렇게 제껴지는 가동을 보유했는데, 쟤는 이게 반대로 돼 있죠. 뒤로 제껴지죠. 위로는 이 어깨 쪽 갑주가 올라가고요. 위로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올라갑니다. 90도. 횡김이 당연히 넣어놨고요. 팔꿈치 가동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완전 굽힘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어깨각과 이 팔가동 그리고 회전 요걸 다 합쳤을 때 대충 해봐도 딱 양손 잡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바이오로보는 합체 기믹 때문에 이제 허리 가동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라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허리가 연장되는 기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장을 훅 시키면은 이 정도로 많이 꺾어집니다. 조금 보기 흉하기는 한데 한번 이만큼 이제 튀어나오는 기믹이 그래도 있어서. 그리고 바이오로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장시킬 때 다리 같은 경우 연장시킬 때 다리가 안 빠져나오는 불량이 좀 있었죠. 얘는 볼관절인데도 이대로 잡아 빼도 바로바로 잘 튀어나옵니다. 앞쪽에 스커트는 옆에도 이렇게 가동이 되게 돼 있고 앞쪽도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위로. 그래서 옆으로 비면 180도를 넘어서 가동이 가능하고요. 횡기믹도 당연히 넣어놨죠. 이렇게 위로 들어도 90도 들려지고 무릎은 역시 완전 굽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라방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목 가동이 굉장히 좋은데 발목이 이만큼이 굽혀져요. 발 앞등에 커버도 따로 움직이면서 이만큼이 굽혀지니까 이거 이대로 무릎 꿇으면은 이제 무릎 꿇기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릎 꿇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발목도 뭐 양쪽으로도 바이오로보와 마찬가지로 또 양쪽 각도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다리 벌린 각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슈퍼미니 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뭐 건담 MG 뭐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가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슈미프에 얘들이 왜 이렇게 진심인지 모르겠네. 웬만한 합금 제품 이거보다 더 비싼 제품들도 가동이 이만큼 안 나오고 더군다나 뭐 잘 나와도 뭐 관절이 낙지거나 해가지고 좀 반다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잖아요. 저도 중간중간 뭐 리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렸고. 근데 이 바이오 시리즈 얘네 정말 진심입니다. 이건 진짜로 구매를 하셔야만 되는 제품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딱 비교했을 때 얘가 오히려 주인공 같잖아요. 슈퍼로봇 대전에 나오는 뭐 그런 기체 같기도 하고, 그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한번 포징 잡아보면서 바르지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제품 리뷰가 좀 늦었습니다만 슈퍼미니 프라에서 나온 바이오 헌터 실바가 타는 바르지온이라는 기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바이오맨을 끝까지 못 봐서 이 바이오 헌터가 등장하는 걸 못 봤어요. 봤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로봇이 있다라는 건 나중에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제 보게 돼가지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릴 때 본 기억이 없어서 솔직히 이 제품이 나왔을 때도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냥 리뷰 유튜버로서의 어떤 사명감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조립해놓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제가 상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동이 진짜 미쳤어요. 아니 슈퍼 미니프라 이거 시관이잖아. 근데 도대체 왜 이 시관 퀄리티가 이 정도로 진심인 거야 얘네들. 아니 오히려 막 그 추악금 라인이나 이런 뭐 더 비싼 라인들은 뭐 욕먹을 곳도 좀 있고 막 뭐 관절 낙지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건 진짜 할 수만 있다면 2번 사야 됩니다. 아무튼 저를 비롯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바르지온 반바이오 동맹이 만들어낸 결전 병기로 바이오맨들을 죽이기 위해 파견된 안드로이드 전사 바이오 헌터 실바가 탑승합니다. 이 반바이오 연합이라는 건 바이오별에서 이 바이오 생명 연합이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할 때 이 바이오 에너지가 병기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한 쪽에서 우리는 병기를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대립하면서 바이오 전쟁을 일으킨 반대파들입니다. 추전자 바이오맨에서는 제3세력으로서 이제 등장합니다만 이 바이오별이 이미 멸망을 해버려가지고 사실상 바이오 헌터 실바 혼자만 살아남았죠. 이 실바는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이 바르지온을 타고 우주를 떠돌면서 이 바이오 입자를 가진 모든 것들을 뭐 그게 생명체든 아니든 간에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바르지온의 무기는 가슴에 반바이오 입자포 그리고 바르지온 메이저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스펙이 바이오 로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바이오별 평화연합은 결국 이 반바이오 연합과 전쟁을 벌이다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죠. 이 인기에 비해서 제품화가 엄청 안 됐다고 하는데 중간에 소프비로 2017년도에 한정 발매가 되기는 했었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지금 저도 이 사진을 찾아가지고 봤는데 굴입니다. 그래서 이 가동 피규어로서는 37년 만에 제품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역시 바이오로보와 함께 이 반다이 쪽에서 이거를 합금 제품으로 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메카의 디자인은 프레시맨 캐릭터와 괴수들을 디자인한 이즈부치 유타카가 했는데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뉴건담, 사자비, 캠퍼, 짐 스나이퍼, 기갑계 가리안, 성전사 단바인 등이 있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기차 다 있네요. 이쯤 되면 왜 이 바르지온의 디자인이 주인공 기체인 바이오로보보다도 더 멋지게 나왔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우선은 늘 그렇듯이 일단 전체적인 모습 한번 감상하시라고 일자로 그냥 서 있는 모습 한번 잡아봤습니다. 상세적인 조형 리뷰에서 대강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상당히 좀 현대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메카몰에서 나오는 그런 디자인을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얄쌍하고 옛날 로봇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좀 사각사각한 몸매를 좀 자랑을 하죠. 프레쉬맨도 마찬가지였고 이 바이오 로봇도 굉장히 사각사각한 그런 레트로 로봇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 바르지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즘 나오는 거의 건담이나 이런 디자인과 조금 비슷한 그런 현대적인 메카 디자인을 좀 취하고 있어서 조립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은 저 헤드도 그렇고 가슴에 저 삼각형 모양이라든지 골반이 이렇게 오목하게 좀 들어간 모습이라든지 저 어깨 디자인 저런 원형과 어떤 각진 모습을 좀 조합한 듯한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요즘 디자인이죠. 뭔가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고 있지 않고 좀 깔끔하고 간결하면서 그런 맛이 상당히 좀 있는 그리고 색깔 자체도 검은색과 빨간색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딱 사용을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헌터, 암살자의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칼든 캐릭터들 하면은 다 한 번씩 좀 취해보는 한쪽 어깨에 칼 이렇게 매든 자세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역시 이제 바이오 로봇 때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했을 때 라인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시 바이오로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자연스럽죠. 나름 사각사각한 몸매를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자연스러운 맛이 좀 있고요. 저렇게 한쪽 어깨 살짝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허리춤에 이렇게 손을 딱 이제 건방지게 좀 얹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조립식 로봇이라고는 좀 생각 안 될 정도의 가동을 좀 보여주죠. 가까이서 잡아드리면 이제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요. 저 뒤에 이제 어깨 딱 이렇게 메고 있는 저 어깨 라인이라든지 팔이 살짝 이제 뒤로 빠지면서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이제 손 딱 얹고 있는 자세라든지 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실제 인체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죠?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특히 바이오 로봇하고는 다르게 저렇게 허리에 약간 이제 연장 기믹이 좀 들어가면서 좌우로도 약간 좀 가동이 좀 되는 크게 가동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바이오 로봇보다는 어느 정도 좀 가동이 되는 형태를 좀 취해주고 있어서 더더욱이 이제 포징을 할 때 더욱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상당한 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다리 쪽도 보시면은 제가 살짝 이제 좀 구부려 놨어요. 상체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이제 당연히 인간이라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 테니까 살짝 좀 구부려 놨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다이라인도 아까 이제 가동 상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목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제가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검을 든 캐릭터라면 당연히 취해봐야 될 용자 자세, 용자검법 제1장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까 이제 어깨 가동 굉장히 좋다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깨 가동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손 잡기 자세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앞으로 어깨가 상당히 꺾이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두 손 잡기 역시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 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잡기 조금 불안해가지고 그냥 편손으로 일단은 해놨는데 그 주먹 쥔 손으로 잡아도 칼 손잡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팔이 모이는 각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요. 뭔가 이렇게 내려 벤다든지 그런 모습도 저 허리도 이제 잘 꺾이는 편이고 해서 바이오로보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가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다음은 실제 그 검도에 있는 자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대도견적세라고 하는 칼을 높이 이제 치켜들고 들어오면 이제 베겠다라고 하는 적을 좀 견제하는 이제 그런 자세입니다. 역시 이제 팔 가동이라든지 저런 라인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칼 손잡이를 두 손으로 저렇게 잡을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손에 나 있는 모양이 저 칼 손잡이 모양이랑 딱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틀어지거나 하질 않아서 양손 주먹 쥔 손으로는 칼을 좀 잡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한 손을 이제 편손으로 하면은 적당히 좀 비슷한 자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하반신 쪽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가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리를 좀 크게 이렇게 벌려놔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닥에 완전히 접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제가 칼등 캐릭터가 있을 때마다 취해보는 아돌 형식입니다. 비슷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봤고요. 역시 저 어깨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좀 자연스러움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허리 가동이 바이오로보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나은 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변신 기믹이 없는 게 이럴 때는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잡아드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고요. 적당히 괜찮은 모습이 나오죠. 허리도 상당히 이제 잘 뒤틀 수 있고 회전도 좀 있고 어깨가 이제 뒤로 크게 또 빠지기 때문에 저렇게 어깨를 뒤로 확 젖힌 칼을 뭐 뒤로 든 그런 모습들 만드는데 상당히 용이한 가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우습지만 한발서기를 좀 취해봤어요. 뭔가 이제 좀 앞차기 하는 모습으로 좀 만들어봤는데 뭐 앞차기보다는 그냥 화들짝 놀란 모습 같은데, 저게 아시겠지만은 관절이 낙지면 한발서기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게 가벼운 프라라고 해도 낙지 관절이면은 저걸 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뻑뻑해요. 뭐 조립할 때도 조금 뻑뻑해가지고 좀 끼워 넣고 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었는데, 거의 맨손으로 이렇게 넣기 좀 힘든 부속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끼워 넣고 났을 때 저 뻑뻑한 게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뭐 자칫하면 부러지겠다 이런 뻑뻑함이 아니라 뭐 용재환님도 말씀하셨던데 굉장히 기분 좋은 뻑뻑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장난감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뻑뻑함이 있어서 움직이고 가동하고 갖고 노는 재미가 좀 있어요. 보시면은 균형도 굉장히 잘 잡히고 저만큼 몸을 뒤로 젖혀놔도 발목이 저걸 이제 버텨준다는 얘기죠. 어깨도 이제 뒤로 많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기도 상당히 좀 용이하고요. 상당히 설계가 잘 된 피규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바닥에 진동이 있어도 저거 이제 버티고 쓰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발바닥 자체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중심이 굉장히 잘 잡힙니다. 다음은 저 바이오로보하고 해서 뭔가 같이 좀 싸우는 모습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저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가지고 같이는 못 세워놓고 좀 옆에 세워놨고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뭔가 좀 돌격하는 자세, 그 무게중심이 좀 한쪽으로 기울은 자세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칼을 이제 방패로 막으면서 뭔가 이제 돌격하는, 앞으로 숙이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칼이 걸렸네요. 지금 보시면은 고관절 쪽도 가동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무릎 쪽도 그렇고 발목서부터 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각이 크게 기울어도 그걸 버텨줄 수 있는 각이 나와요. 그 상체 쪽을 보셔도 이렇게 어깨가 뒤로 확 젖혀진다든지 허리가 이제 살짝 기운다든지 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 저 목 가동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아래쪽으로는 가동이 크게 없지만 위쪽으로 치켜든 자세가 굉장히 목 가동이 좋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바이오로보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한 포즈가 나오는 제품인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바이오로보하고 한번 크기 비교 한번 해드릴 건데요. 똑같이 슈미프 제품이고요. 사실 보면은 높이로만 보면은 이따 정면 모습 아마 보이면은 보이실 거지만, 그냥 머리 기준으로 높이로만 봤을 때 바이오로보랑 비슷해요. 그렇게 크기 차이가 안 나는데 저 어깨 쪽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이오로보보다 훨씬 화려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바르지온이 더 커 보이죠. 등치도 더 좋아 보이고. 근데 사실 저 팔다리나 이런 거 봤을 때 바이오로보가 좀 더 이제 약간 뚱뚱한 느낌이 있거든요. 뚱뚱한 느낌? 아무래도 비행기로 변신하고 이제 이런 거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사각사각하고 그런 맛이 좀 있는데, 저게 물론 바이오로보도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된 제품인데 저렇게 바르지온하고 세워놓으니까는 바르지온이 진짜 좀 시대를 많이 앞서갔던 로봇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렇게 가까이서 잡아드려도
저번에도 이제 바이오로보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뒤에 저 비행기 앞대가리 뒤로 이제 후드티처럼 이렇게 접히는 게 바이오로보가 참 저게 나름 귀여우면서도 좀 약간 꼴배기 싫은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좀 촌스럽고 바르지온 같은 경우는 그 레트로 로봇의 촌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현대적인 디자인을 좀 하고 있어요. 저 정도면 이미 저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그 메카모라고 디자인을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 그 정도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주인공 기체하고 뭔가 좀 바뀌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거의 들 정도로 이렇게 대놓고 보면은 바이오로보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조잡해 보이죠? 약간 느낌이. 예. 색도 좀 정신없고. 네, 다음은 어떻게든 저 두 로봇을 한 장면에 좀 몰아넣어 보려고 만든 자세고, 저 무릎 가동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뭐 바이오 로봇한테 이제 패해서 무릎을 꿇은 바르지온을 한번 연출을 좀 해봤고요. 칼로 이제 땅을 이렇게 짚고서는 한쪽 무릎을 꿇고 좀 힘들게 이렇게 무릎에다 이제 팔꿈치를 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목 관절의 가동각이 굉장히 좋아요. 저렇게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도 지면에 완전히 밀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무릎 자체도 이중관절 완전 접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무릎 꿇은 자세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무릎 쪽을 좀 가까이서 잡아드리면은 저런 식으로 어깨 자체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또 회전각도 좋기 때문에 한쪽 무릎에 자연스럽게 팔을 좀 이렇게 기대고 있는 자세라든지 하는 것들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슈미프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긴 하지만은 약간 손목 관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자세가 좀 나올 수 있었겠죠. 볼관절이지만은 딱 밀착되는 형태의 이제 볼관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동각이 좀 손목 쪽은 크지를 않아가지고 그것까지는 좀 만들 수가 없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포즈를 잡았을 때 자연스러운 포징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자세입니다. 저 둘을 좀 같이 이제 세워놨고요. 이제 역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깨에 이제 칼을 쥐고 있는 동일한 자세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저렇게 세워놓으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로보가 조금 더 덩치가 좀 작아 보이는 측면이 좀 있고, 제가 바이오로보 리뷰할 때도 굉장히 저 라인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지온은 그 자연스러움을 뛰어넘죠. 저 어깨 라인이라든지 뭐 허리 이런 거 보시면은 약간 바이오로봇 쪽이 조금 딱딱하죠? 확실히 허리 가동이 없는 만큼 좀 더 라인이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고, 바르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렇게 굽히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바이오 드래곤하고 좀 같이 세워놓을까 했는데 이제 저 디스플레이가 좀 좁아가지고 바이오 드래곤까지 같이 세워놓기는 조금 힘들고, 나중에 그 바이오 헌터 실바가 지금 다른 분들 다 받으셨는데 저만 못 받았거든요. 지금 반다이몰이 아니라 다른 데서 좀 구매를 해가지고 좀 요즘 택배도 파업이 있고 이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바이오 헌터 실바가 장동 거가 오면 쇼도 거가 오면은 그거랑 같이 한번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미프에서 나온 바이오 헌터 실바 바르지온 같이 보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가동성 그리고 어마어마한 조형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구매가가 얼마였는지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슈미프 치고는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슈미프도 보면은 전대물부터 해가지고 좀 약간 고급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예전에 뭐 게타 시리즈 내고 이랬던 시절의 슈미프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받쳐주니까 저만한 가동이 나와주고 저만한 조형이 나와주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추억을 볼모로 잡혀있는 우리 어른애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또 이 전대물 자체가 우리가 정말 옛날에 보던 그런 전대물이 제품으로 많이 안 나오고 또 그 시절에 많이 구매를 못했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대물을 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선물이죠. 상당히 좋은 제품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바이오로보에서도 이제 지적을 해드렸던 것처럼 저 스티커 저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다 좋은데 저 스티커가 정말 너무 짜증나요.
너무 잘 찢어지고 너무 내구성이 약합니다. 저게 지금 바이오로보도 그렇고 저 바르지온도 그렇고 지금 거의 7만원에서 10만원 돈 하잖아요, 가격이. 그러면은 뭐 스티커 품질을 낮춰가지고 뭐 단가를 낮춘다? 이런 거는 이미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반다이가. 그리고 이미 뭐 그런 식으로 단가 장난을 안 쳐도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이 정도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이 나오면은 사실 살 사람들 다 삽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괜찮잖아, 제품 자체가. 그죠? 다 사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서 품질을 낮추지 않아도 된다. 차라리 그냥 아싸리 아예 고급화로 가서 스티커도 좀 짱짱한 걸 써주든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예 다 전체 도색을 해버리든가, 가격을 조금 높이더라도 한 2, 3만원 더 높아져도 사실 뭐 도찐 개찐이거든. 예, 7만원이나 10만원이나 물론 10만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저 구성이 조금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또 만들어 놓고 나면은 또 이제 나름대로 퀄리티에 또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에 어떤 제품이 나올지 제가 아직 안 찾아봤는데, 요 다음에는 저 스티커 문제가 조금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요 제품 구매하실 분들 도색을 좀 하실 줄 아시면은 차라리 조립하시기 전에 싹 한번 도색으로, 스티커 처리로 가시는 게 아니라 도색으로 한번 가시면은 좀 더 좀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 팔 요런 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은색이 저 무릎 쪽하고 좀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차라리 도색을 하실 줄 아시면은 아예 저런 은색으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싹 그 메탈 도색으로, 검은색도 뭐 무광 메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도색을 하시면 훨씬 이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지온 같이 보셨고요. 다음 주 리뷰할 피규어를 아직 못 정했습니다. 만약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주에 실바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가지고 지금 저도 라이브 방송에 좀 차질이 좀 생겼는데, 만약에 실바가 이제 도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라방에서 계속 이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중국 피규어죠, 유유백서. 이것도 굉장히 제품이 좀 괜찮아가지고 유유백서의 유스케 6인치로 나온 거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마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유튜브 정보欄 가시면 제 개인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각종 후원 정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방송 재미있게 보고 계시고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제가 새로 구매한 피규어 라이브로 이제 공개해드리고 있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종 정보들 같이 모아보는 소통 방송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꼭 친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른이 TV 여기서 끝!